저는 주식 잘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손을 좀 놓고 관심을 끄고 있다가 2000에 가까이 왔다.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거, 요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빈대주를 봤는데 빈대주도 있어요?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자네가 그래서 어려워. 슈카월드에 빈대 나온 지가 언젠데. 남보다 빠르게 언급해줬으면 남보다 빠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다 오른 다음에 이제서야 빈대처럼 망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니니를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슈카월드에서 옛날에 단골 주제였는데 또 하는 거 반복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니니가 저는 처음 듣는데요? 배워도 계속 까먹어요. 맨날 까먹고 그 맨날 말인즉슨 얘기해주세요. 2년 전에 슈카월드를 안 봤다는 소리죠.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흔히 말해서 저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평가됐네, 고평가됐네.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뭡니까? PER, 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ROE가 몇 %라는 말도 나오고요. 심지어 야 PBR이 10배래?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영어잖아. 이게 하필 영어야. P가 들어가고 R이 들어가고 막 E가 들어가서 헷갈려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카 친구들을 예를 들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요. 슈카 친구들 실적 공개? 좋다. 제가 직원 2명만 됐을 때도 우리 슈카 친구들이 정말 우량한 기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지금 잘못하면 부실 기업으로 갈 수 있다. 기업이라뇨? ROE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PER 엄청 떨어졌어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같이 늘면 안 떨어지는데 수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늘어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기업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눈앞에 있어요. 우리 기업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꿈. 자, 100억을 들고 S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이 S사를 투자할지 안 투자할지를 결정해요. 얼마일지를. 사장님의 인성? 중요하지요. 외모만 보면은 1조짜리죠. 부실 기업으로 바로 외모만 날아가죠. 보면은 바로 1조, 바로 유니콘인데 안타깝게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죠. 이 기업이 돈을 1년에 얼마를 버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억 너무 크니까 100만 원으로 하자. 100만 원 들고 치킨집을 열었어요. 자, 그럼 1년에 얼마를 벌면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의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 번 거. 예를 들면 1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100을 넣어서 10이 나왔다. 얼마를 번 거예요? 몇 프로를 번 겁니까? 10%. 10%. 이게 뭡니까? 자본 대비 이익이잖아요. 자본 대비 영업.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 이게 ROE예요? ROE라고 하죠. 100만 원을 갖고 10만 원을 여러분들의 인건비 다 빼고 10만 원을 벌면 1년에 10% 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본을 갖고 있어요. 이 자본을 어떻게 배분냐 하냐는 건데 이 자본의 수익률을 은행에 넣으니까 예를 들면 5%야. 마음에 안 들잖아요. 더 높은 데 없을까? S치킨집을 보니까 여긴 10%야. ROE가 10%야. 그럼 5%보다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여기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인데 자본금이 내가 1년에 20을 벌어. ROE가 20%야. 훌륭한 거죠. 100이라는 자본으로 여러분들이라는 어떤 인적 자원이나 기술을 넣어서 결론적으로 20을 버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비즈니스죠. 여러분들이 100명을 고용하고 1000명을 고용하고 10,000명을 고용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다 빼더라도 어쨌건 내가 넣은 돈에서 뭐 10%가 벌었는지 20%가 벌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ROE예요. ROE 뭐의 약자예요? 이게 리턴 오브 에쿼티, 리턴이에요, 리턴. 자본 대비 돌아오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 대비 이익, 자본 대비 이익. 자, 그러면 ROE가 1%인 기업,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어떨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높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를 버냐 얘기니까. 그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럼 ROE가 좋냐 나쁘냐는 거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옛날엔 ROE가 5% 기업이었다. 좋은 기업일 수 있어요. 금리가 거의 0%였으니까. 금리가 0에서 1%면은 5%면 상대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5% 좋은 기업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넣을 바에 은행에 넣지. 은행에 넣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보니까 금리가 국가가 주는 채권도 5%래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이걸 왜 들어가지 돈이 안 와. 자금 경색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못 버는 한계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다 돈을 어떤 사람들이 5%밖에 못 벌어 하니까 돈을 빼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높여줘야겠죠. 높여줘야겠죠. 6%, 7%, 8%를 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주면서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ROE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술, 인적 자본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비즈니스 모델 다 합쳐서 결국 얼마를 벌었냐. ROE는 이 기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기업 대표나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에 살 거냐. 100만 원을 넣어서 10만 원을 버는 회사에 이 가치가 얼마냐, 프라이스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공짜면은 ROE가 1%, 0%가 엄청 좋은 거잖아. 상관 없는 거잖아. 자, 이걸 전체를 200으로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가격으로 치면 시가총액이 2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살 거야, 안 살 거야?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200을 벌면 20을 버는 거잖아요. 10%를 또 버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200이라는 말은 이 기업 전체를 200만 원으로 지금 인정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10을 버는 회사예요. 그럼 1년에 버는 거 몇 년치를 계산해 준 겁니까? 20년. 10만큼 버는 회사인데 20년치의 시가총액입니다. 밤하늘의 펄.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1년에 10억 버는 회사인데 만약에 20억에 여러분들한테 판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이게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당연히 사죠. 왜냐면 2년이면 벌잖아. 1년이면 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삽니다. 개꿀. 자, 그러면 10억인데 50억짜리 사요. 사요, 안 사요? 5년이면 돼. 5년 너무 길어. 길어? 전 사겠습니다. 5년 살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이면 살까? 2년이면 무조건 사죠? 5년이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7년이면은 살 것도 같고 안 살 것도 같아. 그래서 보통 PER이 옛날 제조업 같은 경우에 5에서 7 사이로 유지가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고 기업이 꾸준하게 갈 것 같고 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점점 올라가서 퍼가 1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옛날에 PER이 낮았다는 건 이익 대비 이게 계속 바뀌니까 높은 가치를 못 주다가 이제는 뭐 10까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5년치를 줄 건지 10년치를 줄 건지 아니면 20년치를 줄 건지를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퍼가 200짜리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생각을 해보면 200년을 벌어야 그 가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는 이유는 화성 가니까. 갈 거니까. 이게 늘어날 거다. 이익이 지금은 10이지만 얘네는 10이 아니야. 곧 100을 벌 회사야. 아니면 곧 50을 벌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표가 200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픽 기준으로는 200이지만 50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4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을 갈 거면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업의 이익이 지금보다 몇 배가 늘지를 미리 반영을 하는 게 이제 퍼가 되니까 막 200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퍼가 200이라는 소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업이익이 20배가 늘어나도 퍼가 10이란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됐죠? 자, 그럼 과연 20배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회사가 20배가 클 수 있을 것인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200이라는 거는. 흔히 IT 기업 같은 경우에 퍼가 높다 그러잖아요. 왜? 성장할 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한 2배는 성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퍼가 40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한 20 정도 줘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생각한 것 같으니까 40을 줘요. 근데 제조업들은 퍼를 저렇게 높게 안 줘요. 왜? 2배 성장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제조업 공장을 2배 늘려서 매출액 2배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IT 기업들은 이제 될 것 같아. 어떤 바이오 기업들은 퍼가 500이야. 삼성까지 가면은. 퍼가 1000도 있다. 탈모야. 여기가 거의 0이거든. 성공하면 얼마인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간단한 겁니다. 얘가 돈을 버는 거를 몇 년치를 쳐주겠냐. 아니 근데 주식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편의점이나 어떤 치킨집에 투자를 하는데 이 치킨집이 돈을 얼마 버는지 모르고 살 수 있습니까? 친구면 그냥 쉬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야. 보증 사주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뭐 친구가 하는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맨날 얘기하시는 5천만 원 투자했다.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치킨집에 돈을 넣을 때 이 치킨집이 얼마를 버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어. 그게 잘 버는 치킨집인지 못 버는 치킨집을 알려면 치킨집 규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이 규모에 비해서 잘 버는 집인가? 그러면은 그게 ROI입니다. 몇 퍼센트 버는지. 그럼 잘 버는 집이네. 자, 그럼 내가 투자를 할 건데 얼마에 투자를 할 거냐? 5배를 줄래? 10배를 줄래? 1배면은 권리금도 안 나오는 거잖아. 지금 버는 게 이 치킨집은 3년은 갈 것 같아. 그래서 3년치를 주는 겁니다. 퍼를 3배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의자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야. 10년은 갈 것 같아. 꾸준하게. 그럼 10배를 주는 겁니다. 100으로 가는 거야. 근데 IT 회사야. 야, 이거 앞으로 영업이익이 2배 더 늘 것 같아. 펄에 40을 주는 거야. 슈카 친구들이야. 슈카가 미쳐갖고 100배가 갈 것 같아. 그럼 펄에 100배를 주는 거야. 이 기업이 적정 영업이익이 얼마일까를 생각하면은 퍼가 높은 기업은 손이 안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가장 사실 오래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돈을 꾸준히 버는데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현대차가 돈을 올해 수십조 벌어요. 그랬는데 시가총액은 그보다 못하는. 그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거면 재무제표 뭐하러 봐요? 그걸 이제 소위 고평가 저평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1년에 20조를 번다고 칩시다. 근데 시가총액이 20조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올해 반짝일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현금을 쌓아둔 거는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은 그대로 현금일 뿐이에요. 이 현금을 활용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릴까 가장 중요한데 이 기업은 반짝이라고 생각하면은 올해 번 돈은 현금일 뿐이야.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의 몇 퍼센트를 올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0조씩 버는 회사가 올해도 20조인데 내년도 20조네, 후년도 20조네, 그 다음에도 20조네. 아,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얘네 ROE는 이 자본이 올라가도 유지하는구나 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100만 원짜리 돈을 넣었는데 200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20배를 쳤기 때문에 200으로. 자, 그러면 2배만큼 평가를 받은 거죠. 들어가 있는 돈에 비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PBR이라고. PBR. PBR이 2배다. 북밸류예요. 북밸류. 북이 뭐냐면은 갖고 있는 자본. 갖고 있는 자산. 이게 북이에요. 북. 북에 써 있는 가격은 나는 100만 원이에요. 번 돈 합계가 100만 원인데 이게 사회에 나가니까 200이라는 가격을 쳐준 거예요. 2배를 쳐준 거죠. 안에 있는 돈보다. 왜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가능성, 기능성을 보고. 그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2배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 몇몇 금융사들은 PBR이 1 이하예요. 왜요? 1보다 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쌓여있는 자본보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작아. 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많아요. 0.2도 있어요.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 회사가 자본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있어요. 까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횡령을 해서 그런가? 아니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없다. 마치 미래- 슈퍼코믹스처럼. 슈가코믹스는 퍼가 천운돼야 됩니다. 지금 고모양 고꼬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거나 우리나라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자본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본이 높으면 높을수록 ROE가 내려가요. 똑같이 10을 버는데 자본이 200이 되면 ROE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자본이 줄면 줄수록 ROE가 올라가요. 자본이 10인데 10을 벌어 ROE가 100%예요. 자본이 100인데 10을 벌어 ROE가 10%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자본이 올라가요. 100만큼 벌어서 200이 됐어요. 근데 10이면 ROE가 5%로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쌓이면 쌓여서 영업이익이 올리지 못하면 ROE가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 매력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쌓여있는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줄여야 최대한의 효율이 나잖아요. 기업 가치도 올리고. 이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당연히 돈 주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게 소위 주주 환원이에요. 해당, 주식 소각. 신기하다. 왜냐? 이거를 환원을 해야 이 기업의 ROE가 올라가지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돈만 잔뜩 쌓아두면 ROE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 환원을 하면은 주주들 좋고 주주들 수익이 올라가니까 ROE가 올라가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하죠. 왜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유가 정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주주환원을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주식회사는 주주들 전체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놀랍게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최대의 주주가 이거는 내 돈 같거든. 예를 들면 최대 주주가 15%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자본을 낳아주면 나는 이 중에 15%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금도 많이 내요. 개인소득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이 회사의 자본으로 들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던 자본을 계속 쌓아둬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배당을 안 해! 주제를 나눠주질 않아요. 자기가 꼭 갖고요. 그러다가 이걸로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해요. 왜냐? 이럴수록 자기 지배력 올라지고 전체 가격 올라가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ROE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주주 환원이 안 되죠. 전체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내려가게 됩니다. 또 정말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권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 못 올라가는 이유가 특히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왜요? 외국인들의 주주 비중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50% 이상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있고 막 60% 들어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배당해라, 주주 환원해라 그러면 하려다가 다 외국인 권에 국가적인 이런 걸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랑캐 것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오랑캐 아니요!
해외로 빠져가는 거 아니냐, 자본이, 번 돈이. 근데 제 생각엔 그럴 거면 네. 돈을 들여서 지분을 사서 높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안 높이면서 이거 외국인한테 돈 빠져나간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자본만 쌓고 자사주 환원이나 주주 환원 안 하니까 아까 PBR이 뭐 0.2로 떨어지잖아요. ROE 급격히 내려가고 이 가격이 P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대주주가 자기 거로 생각하고 그냥 사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문어발만 치고 주주 환원 안 하면은 ROE는 떨어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한 게 없으니까 우리 수익률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P가 떨어져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국내 주식하면 안 되는 이유. 아니죠. 국내 주식 해야죠. 국내 주식 좋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안타깝게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를 올리려는 국내 주식을 올리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10년 전에도 2,000, 5년 전에도 2,000, 지금도 2,000 부근에 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게 뭡니까? 저평가된 걸 사라는 말이잖아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여기인데 지금 보니까 무슨 특정 이유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치가 여기 있어요. 마치 현대차처럼. 자꾸 현대 체계는 왜 가져서 사신 모양인데 이 가치 투자라면은 이만큼이 어쨌건 적정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는 게 가치 투자라는 거잖아요. 소위 저평가된 걸 찾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평가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러분들 물론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예단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런 게 잘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퍼나 ROE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지금 현재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꾸준히 그 정도 돈을 벌 것 같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은 여기 와 있어. 이대로 꾸준히 가면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몇 년 벌면은 가격이 일로 가겠구나. 이걸 판단을 하는 게 소위 가치 평가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이 삼각형이라는 거죠. 돈을 100만 원을 넣고 치킨집을 만들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100을 넣어서 얼마를 벌었냐? 10을 벌었다. 그럼 이걸 ROE가 10%다. 그쵸? 이익 10번 회사를 사회에 나갔더니 200을 쳐줬다. 그러면은 20년치 쳐준 거죠. PER이 20이다. 우리 북밸류는 원래 100인데 시장 가치는 200이잖아요. 이게 P입니다. 가격. 200이니까 북밸류는 2다.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기업이고 이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얼마냐. 시가총액이 그 얼마로 평가돼 있냐. 1조냐, 2조냐, 1,000억이냐, 2,000억이냐. 결국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근데 너무 행복해를 돌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올라가 있지 않냐. 100, 200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얘들이 10배, 20배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나 사는 겁니다. 10배, 20배 올라도 본전이에요. 그런 투자 방법은 미래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고 변동성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가는 방법은 이익이 꾸준할 것 같은데 가격이 잘 안 올라 있는 기업을 건가? 아주 그냥 줄줄이 나오는구만. 줄줄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 꾸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장기 투자라는 게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을 10만큼 꾸준히 벌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의 가격이 20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내가 보기엔 10은 갈 것 같아. 그럼 1년, 2년, 3년 가면은 이미 이거보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 가치 투자는 겁니다.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자본 100인데 이익을 30 벌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잖아요. 30% ROE. 하지만 이 가격이 예를 들면 3,000이야. 퍼가 몇 배입니까? 100배예요. 좋은 기업인데 가격은 좋지 않아요. 2차 전지. 자네는 좋은 기업을 물론 고르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가격이다. 가장 전통적인 이제 소위 투자 방법이에요.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단타를 잘 칠지 못 칠지를 어떻게 알죠? 자기 돈 넣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시장이 올랐는데 나는 계속 깨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럼 어느 때 단타를 쳐야 됩니까?